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기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초입 단계가 입덧인 것 같아요. 그쵸. 아름답다 임신 신호라고만 하기에는 참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 임신부의 한 10%는 임신 20주까지 입덧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저는 30주 넘어서까지 하시는 분 봤기 때문에 거의 만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흔치 않지만. 보통은 언제 없어지죠? 이게 한 15주쯤이면은 없어지거든요. 보통 어떤 증상들 제일 많이 호소하세요? 부토감이 이제 드는 그 느낌이죠. 오심이라고 하죠. 오심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꾸준히 뭔가 속이 니글니글니글니글해요.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하루 종일 숙취 있다고 표현하는 분도 많이 맞아요. 하세요. 그거예요. 임신 초반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살 빠지는 거 괜찮아요? 사실은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빠지는 거니까 사실 산모한테 좀 힘들죠. 또 심하신 분들은 네네네. 아예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도 못 먹어요. 그쵸. 물도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시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 주변에 정말 새콤달콤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입원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살이 쭉쭉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영양 공급해주는 주사도 좀 맞고 수액도 충분히 맞으면서 또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있던 약도 있죠, 선생님. 있죠.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네네네네. 네. 저희가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이 디클렉틴이라는 약이에요. 이게 비타민 B6,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리독신이라는 영양소와 수용성 비타민이죠. 이거하고 독실라민이라는 항히스타민제가 복합제제가 된 그런 약인데요. 이게 이제 효과가 대부분 좀 좋으세요. 이제 오심이 조금 많이 젖어든다. 근데 이것도 케바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산모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입덧은 네.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이게 HCG라는 네네. 임신을 하게 되면 나오는 네. 호르몬이에요. 네. 보통 이제 4, 5주 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네. 시작해서 10주쯤 피크를 찍고 네. 한 10에서 12주 정도 됐을 때부터 네. 이제 서서히 줄어들어요. 근데 얘가 유난히 호르몬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입덧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10주에서 12주쯤 피크를 치고 이제 슬슬 얘가 이제 감소를 하니까 산모들이 보통 한 15주, 길면 좀 20주 정도 되면 입덧이 사라지는 게 그 호르몬 수치가 조금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거 같이 가는 걸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두통이 심한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알기 어렵고요. 그 두통덧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두통덧이란 말도 있더라. 네, 임신 초반에는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초기 임신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지시는 게 맞아요. 대부분이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통이라는 게 임신성 고혈압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임신 초기에. 네, 우선은 이제 두통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초기 호르몬 적용하고 관련을 해서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제 고혈압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혈압 잘 안 재시잖아요. 좀 두통 있고 그러면 혈압 한 번씩 재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이레놀이나 네. 아스피린 먹어도 돼요? 네. 아, 임신부 먹어도 돼요? 네.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은 임산부에게 이미 충분히 안정한 약제로 저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쓰는 거라서요. 안심하시고 복용을 하셔도 돼요. 임신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나요, 선생님?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 얘가 뭔가 나를 공격하는 뭔가가 생겼을 거라고 내 몸이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태아를 공격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여성의 몸은 또 태아를 보호도 해야 되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내 몸이 이 아이를 공격할까봐 일부러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강해져 있으면 얘를 공격하잖아요. 내 몸이 내 아기를. 그 떨어뜨리는 거다, 그쵸. 일부러. 그렇게 되면 이제 유산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럴까 그래서 봐. 그쵸. 그래서 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내 몸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임신기가 내내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착상이 이제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임신 중기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면역력이 다시 보강이 돼요. 왜냐면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엄마가 분만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감염의 위험도 높아져 있고 분만 자체도 굉장히 그러면 엄마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이 여성의 몸이 네. 아이를 충실하게 지키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초반부터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증상들이 엄청 빨리 생기거든요. 그건 왜 초반에 그런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해 있는 상태의 임신 초기는 이걸로 인해서 방광이 자기가 이제 원래는 적절히
이 이완이 됐다가 수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기능을 약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적절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굳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이제 빈뇨가 초반에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면역계가 좀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산모들 이제 방광염 같은 것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빈뇨가 생길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그 미국 수면학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임신과 관련된 수면 장애를 불면증 또는 임신 중 과도한 주간 졸음 발생으로 정의를 내려서 별도로 질환으로 공식 인정까지 해놨대요. 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약간 졸음을 유발을 해요. 아, 그게 높아져 진짜요? 있는데, 그래서 임신 초기에 유난히 좀 잠이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빈뇨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밤에 잠을 적절히 못 자요. 못 자. 자꾸 화장실 가야 되니까 네네. 중간에 깨는 거예요. 네. 다들 딥슬립 할 때 네네네네. 나는 계속 깨 있는 거예요. 맞아요. 딥슬립을 못 하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주간에 잠이 오겠죠. 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산모들은 우리가 이제 적정 수면 시간 하면 6, 7시라고 한다면 산모들은 보통 1시간 더 추가하는 게 맞아요. 예. 산모들이 졸고 잠이 많아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유난 떤다거나 뭐 재만 이상해도 재만 이별나라고 하는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왔잖아요. 자다 보면 제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저도 모르게 천장을 보고 자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눈을 딱 떴는데 근데 그럴 때 덜컹해. 그래서 또 어디서 본 거에서 꼭 왼쪽으로 누워 자야지 정면을 보고 자거나 이러면 돌연사까지도 있다고 막 이런 공포스러운 걸 어디서 봤거든요. 이거는 네네네. 근거가 있어요? 아주 드물죠. 아주 있긴 드물기는 한데 없는 말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보통 저희가 만삭에 가까워지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하대정맥이라고 있어요. 그죠? 크게 흘러 들어가는 정맥이 그 부분이 이제 저희 배꼽 있죠. 네. 배꼽 바로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네네네네. 되거든요. 애가 가장 튀어나와 있는 제 배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누우면은 걔가 거기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왼쪽이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대정맥이 이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체중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느는 게 정상이에요? 저희가 한 11.5에서 한 16kg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 얘기도 맞아요. 임신했을 때 아이한테 더 필요한 칼로리는 해봤자 식빵 한 2-3조각이라고. 그것만 더 먹으면 돼요?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식습관 내가 먹는 양에서 임신했다고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이제 임신 초기에 실제로 엄마 몸은 그 열량을 비축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요. 네, 실제로. 왜냐면은 임신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아기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대사량이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엄마들이 계속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네. 체중이 네. 늘면 네. 당연히 관절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것도 그렇고. 이런 건 어떻게 이거 그냥 견뎌야 되나? 칼슘제. 칼슘제. 네, 칼슘제 지난번에 잘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애가 뼈가 잘 자라려면은 엄마 몸에서 이제 칼슘을 충분히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칼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애한테도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자, 그 다음에 태교라는 게 이게 과학의 영역인지부터 전 궁금해요. 과학입니다. 엄마의 그냥 마음의 안정과 기쁨.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10주만 돼도 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보통 24주만 넘어도 사실 사람이야,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네, 얘는 나와서 모든 걸 다 듣고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스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배 안에 있을 때 어쨌든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이제 아기가 점점 발달함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태교는 그냥 내가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은 걸 하는 거. 엄마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엄마가 놀고 싶으면 노는 거고. 꼭 모차르트 들을 필요 없어, 여러분. 잘 모르잖아, 우리 그거 뭔지. 아, 그리고 괜히 안 하던 바느질 하지 마세요.